안녕하십니까. 윤여창 TV 세상만사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바이든이 결국 사퇴를 했죠. 여전 한 살의 고령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상 증세를 보여서 결국 그렇게 된 겁니다. 이미 4년 전에 그가 대통령 취임했을 때부터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 연설하고 나오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사용한 볼펜도 제대로 주머니에 꼽지 못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증세를 보여서 과연 바이든이 4년의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면 더 심해졌어요. 지난번 TV 토론 때 보면 말이 논리가 정연치 못하고, 그 다음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푸틴으로 소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비틀비틀하고, 그래서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려의 소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결국 사퇴를 했죠. 우리나라 보면은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73살에 대통령 취임을 해서 12년 동안 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73살이면 지금 거의 90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하고 지금 차이는 우선 당시에는 그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통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여론이 그렇게 쉽게 형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금방 그것이 인터넷 통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쉽게 여론이 형성이 돼서 바이든도 그런 여론의 압력에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가 물러나고 카말라 해리스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바이든이 그런 그 사퇴 후보, 바이든이 그런 후보 사퇴를 하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그가 어떤 생각을 과연 하고 있었을까, 또 그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태에 대응했을까, 그런 뒷이야기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뒷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바이든은 후보 사퇴를 결정하고 발표하기까지 일주일 전까지 나는 전혀 사퇴할 의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오고 가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죠. 그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은 아직 늦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늙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퓨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75세 이상 노인의 35%는 자신의 늙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 세포가 매일 죽고 새로 재생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하죠. 1년, 2년 뒤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뒤, 2년 뒤에 나하고 지금의 나를 비교해서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그래서 자신의 그 느리게 진행되는 변화에 금방 익숙해지게 되죠.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노화, 늙는다는 거, 이것은 쇠퇴를 의미하고 결국은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암에 걸려서 2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그분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낮에는 이것저것 할 일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잘 안 돼요.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에 깼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제 내가 곧 죽는구나.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말할 수 없이 괴롭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도 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고향 가서 뭐 편히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공직 생활을 하다가 어, 한가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 불현듯이 이제 내가 이러다 곧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사퇴를 하는 것이 단지 공직 생활의 끝이 아니라 이건 내 인생의 끝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곧 떠나야 된다는 거. 다른 모든 것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태양은 그대로 떠오르고 꽃은 아름답게 피고 새는 또 지저귀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나는 떠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바이든도 그런 직책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고 싶었으리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화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방의학이나 재생의학, 또 새로운 치료법 이런 것들이 나와서 수명이 다소 증가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죠. 그래서 내가 늙어간다는 사실, 노화, 이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체력도 약화되고 또 심장의 변화도 생기니까 거기에 맞게 생활 패턴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탁구를 20년간 쳐왔어요. 매일 2시간씩. 이것을 최근에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뭐 그렇지만 여전히 좋은 여가 활동을 탁구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경우에 마지막 순간까지 후보 사퇴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은 어땠을까요? 가장 가까이서 바이든을 지켜보고 가장 그 상태를 잘 아는 위치에 있던 그 부인이 과연 적극적으로 바이든에게 후보 사퇴를 권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부인도 상당히 각광받는 위치죠. 그래서 그런 위치에서 떠난다는 것은 또 떠나게 되면 어떤 삶의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라고 있었는데 그 레이건의 부인 낸시 레이건이 이런 말 했어요. 백악관을 떠나는 순간에 나는 모든 것을 상실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 바이든의 부인 질 바이든도 적극적으로 바이든에게 후보 사퇴를 권유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와 관련해서 바이든의 측근들, 보좌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기 화면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줄리우스 시저를 먼저 찌르는 역할을 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얘기는 그 로마 시대 줄리우스 시저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는 아직 공화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시저의 세력이 점점 강대해짐에 따라서 이 시저가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온 의원들이 그를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죠.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칼을 빼들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저것은 그냥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사실은 단검을 그 올라온 회원들이 옷 속에 숨기고 있다가 한 사람이 이제 시저 옷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뿌리칠 거 아니라 시저가 그 순간에 뒤에서 한 사람이 그 칼을 빼서 찌릅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동시에 또 시저를 찌르죠. 그래서 몸에 33군데 찔려서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찌르는 역할을 바이든의 참모들은 원치 않았다. 그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퇴하는 걸 안 했다는 얘기죠.
오바마 전 대통령, 바이든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예요. 바이든이 그 오바마 밑에서 부통령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입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오바마가 왜 바이든을 도와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물러나고 나서 카말라가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카말라는 내가 적극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역시 내심 이 바이든의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이든은 인간미가 아주 풍부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별명이 굿 올드 조입니다. 좋은 할아버지 조. 주위 사람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친절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서도 주위 사람과 잘 지내면서 또 대우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신이 늙었다는 거 인정하고 그다음에 주위 사람과 잘 소통하면서 좋은 계획 세우면서 좋은 시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좋은 계획 세워가지고 잘 지내는 사람 얘기가 모세 할머니라는 거 분이 있어요. 78살 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서 100세 되어서도 국제 그런 전시회 작품을 출품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좋은 취미 활동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 잘 소통하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여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